네, 비즈인사이트 오늘은 부동산 시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들어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어떤 흐름 가져가고 있는지 권미정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서울시가 5년 만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지하면서 서울시 집값도 함께 들썩이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폐지된 지 한 달째 가격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토지거래 허가제는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두고 여기서 부동산을 거래하면 구청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으라는 제도입니다. 해당 구역의 아파트를 거래한 경우 실제로 2년을 살아야 해서 이른바 갭 투자를 불가능하게 하는 수단이었죠. 하지만 지난 2월 12일 이 규제가 송파구와 강남구 일부 지역에 한해서 해제가 되면서 강남 3구는 부동산 활황이던 2018년 이후 7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퍼센트 수치로 먼저 보시죠. 지난주 송파구는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최대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잠실동 위주로 가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전주 대비 0.72% 상승을 했는데 2018년 2월 이후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요. 또 강남구와 서초구도 각각 전주 대비 0.69%, 0.62% 상승했는데 역시나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강남 3구가 줄줄이 7여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셈인데요. 이 퍼센트로만 보면 쉽게 체감이 안 되시죠? 조금 더 자세한 가격으로 들고 왔습니다. 국내 한 언론사에서 토지거래 허가제 전후에 체결된 매매 계약을 살펴본 결과 이 해제 전에는 약 3주간 82건의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고요. 해제 이후 3주간은 166건의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무려 2배가량이나 대폭 늘어난 건데요. 물론 해제 전 날짜에는 설 연휴가 끼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기는 하지만 이 계약 건수뿐만 아니라 금액도 허가제가 해제된 이후 27억 3천만 원에서 28억 2,213만 원으로 1억 원 가까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이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송파구 잠실동인데요. 이 지역의 주요한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나 변했습니다. 이 잠실헬스가 해제 발표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27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해제 후에는 최고가 30억으로 거래가 됐고요. 또 리센트는 27억 원에서 28억 5천만 원으로 그리고 레이크팰리스는 23억 9,500만 원에서 27억 4천만 원으로 최고가 거래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남 3구의 매매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자 이 흐름이 서울 전체로 확산되는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주 대비 상승률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0.02%를 보여줬는데요. 그 수치가 0.06, 0.11, 0.14에서 점점 늘어나더니 지난주에는 0.2%까지 올라오면서 6개월 만에 0.2%대를 회복했습니다. 서울 외곽 지역으로서 집값이 하락하고 있던 이른바 노도강과 금광구, 이 노동구와 도봉구, 강북구, 그리고 금천구와 관악구, 구로구 같은 경우도 이 전주 대비 상승세로 돌아선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노도강의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건 무려 3개월 만입니다. 이렇게 집값이 상승하고 갭투자 의심 거래까지 2배나 급증을 하면서 서울시도 꽤나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이 해제 이후 집값 상승을 적극 이렇게 반박을 했던 서울시도 결국은 이제 집값 상승을 인정을 했는데요. 해제 지역의 평균 매매가가 3.7%, 거래량은 72%까지 상승했다라고 어제 서울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집값 상승이 과도하면 다시 규제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 이 토지거래 허가제 재지정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중앙정부와 한은도 집값 상승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지난 한 달 사이 부동산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네, 브리핑 보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좀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에 강남 3구의 아파트 값이 2018년 이래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지금 부동산 시장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앞서 브리핑에서도 보셨는데 강남 3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4분기만 해도 대출 규제 강화되고 거래가 좀 줄어들면서 가격이 좀 약세 조정을 전반적으로 받는 듯 했는데 네. 올해 1월에 아시는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
채로 묶여 있는 강남권, 뭐 잠실이나 청담, 삼성 같은 지역들이 풀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먼저 호가가 오르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2월에 해제 발표가 난 이후에 계속해서 호가 상승과 또 신고가로 거래된 신고 사례들이 나오면서 강남권이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 앞서 보신 것처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단위 아파트 시세 변동률에서 네. 3월 2주차에 최고 수준까지 좀 높아진 상황이고 이게 18년도 가격이 급등해서 막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 정책이 네. 나왔을 때 수준의 높은 상승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남권의 상승세가 저희가 뭐 마용성이라고 부르는 마포나 용산, 성동구, 한강변에 있는 부도심 지역까지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노원, 강북 같은 약세에 머물러 있던 곳들도 하락이 좀 멈추는 양상들이 보이면서 토어제 해제 이후에 이런 오름세가 혹시 서울 전반으로 수도권으로 계속 퍼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 집값이 좀 오르고 있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짚어주신 강남 3구죠. 서초와 송파 그리고 강남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 송파의 헬리오시티 아파트 경매에 80명이 넘게 좀 몰렸다고 합니다. 수치적으로 봤을 때 2010년 이후에 가장 많은 입찰자가 몰린 건데 지금 규모를 보니까요. 1층이 21억 원 넘게 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네. 경매 시장에도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고금리가 생각보다 좀 길어지면서 좀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가 이자 부담을 못 네. 견디신 분들이 경매로 내놓는 건수가 최근 한 1, 2년 새에 늘어나고 있기는 하거든요. 경매 물건이 좀 늘어나고 있고 전반적으로 가격 조정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시세보다 싸게 주택 마련을 하기 위해서 경매 시장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는 경우가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경매 물건 출시도 좀 늘고 경매 시장이 규모가 좀 커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인기가 많은 서울의 강남 3구 이런 지역의 아파트 경매 물건 좋은 물건이 그렇게 막 경매 물건으로 많이 출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물건에 대해서는 좀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래도 시세보다는 싸게 네. 주요 지역의 아파트를 살 수 있다라는 생각에 좀 입찰을 많이 하시는 경향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방금 예로 드신 것처럼 강남 3구의 경매 물건들에 대해서는 최근에 경매 입찰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이 평가 금액보다 낙찰 가격이 조금 높게 평가되기도 네네. 하는 낙찰가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시세보단 그래도 조금 저렴하게 주택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는 하지만 낙찰가율도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가 있고 경쟁도 심해지고 있어서 경매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는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경매 시장도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서울 집값이 최근 좀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정상적으로 또 과도하면 규제를 다시 할 것이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다시 묶이잖아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노른자죠. 강남구 지역을 매매하고 싶은 심리가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런 네. 심리도 커질 수 있고요. 왜냐하면 규제를 한다는 것은 그 지역이 그 말대로 이제 네. 좀 소위 핫하다라는 그렇죠. 의미고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다라는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고 또 하나는 이 규제 해제를 발표한 지 지금 채 한 달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바로 이게 불안정하면 다시 묶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정부에서도 국토부 산하 지역에 실제 뭐 거래를 좀 불법적으로 한다던가 변칙적으로 한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면서 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소 규제를 풀었다가 또 관리를 하는 이런 게 조금 오락가락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하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좀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들도 있고 네네. 또 혹시 다시 묶이게 되면 실거주 의무가 생겨서 전세를 놓는 거래 방식을 쓸 수가 없으니 다시 묶이기 전에 거래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조급증들도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단기간 정책적으로 변동성을 좀 크게 보이는 이런 정책 관리 부분들이 시장에 오히려 좀 불안감이나 변동성을 네. 키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락가락하는 정책은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 집값이 뭐 오른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방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 부분을 체감하기는 좀 어려우실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지방 주택 시장 현황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표적으로 뭐 대구라던가 경북 지역 그리고 전라 지역에서 조금 공급이 여유로웠던 지역들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도 여전히 좀 해소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기존 주택 매매 전세 가격도 전반적으로 좀 약보합세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후반 여름 시장을 중심으로 네. 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올해 상반기에 다시 좀 오르고 있는 지역들은 사실 서울 주요한 아파트 신축 시장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외 시장하고 격차가 상당히 벌어지고 있고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 시장에서는 여전히 가격이 좀 하락세를 네. 보이거나 거래가 부진한 곳들이 많아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번에 이제 공동주택 주택 공시가격 안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네. 전국적으로 전년에 비해서 25년도 공시가격 안이 더 많이 올랐고 서울은 전국 평균보다도 2배 이상 공시가격 안이 오른 걸로 발표가 됐는데 오히려 뭐 세종이라던가 대구라던가 지방시장들은 연속해서 지금 2년, 3년째 하락하고 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양극화가 심화되고 지역 시장에 소유하고 계시거나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박탈감도 좀 클 것 같습니다. 네, 지방 시장의 침체가 좀 이어지고 있고 사실 서울 안에서도 오르는 곳만 계속해서 오르지 않습니까? 양극화 현상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금융권의 가계대출도 4조 원 넘게 증가를 하면서 한 달 만에 또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하는데 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또 금리의 영향으로 대출이 더 늘어날 것이다. 업계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거래량이 늘면 주택담보대출도 그쵸. 예, 같이 늘어나죠. 좀 네. 늘어나는 양상이 되겠죠. 아무래도 대출을 이용해서 자금 마련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보시면 2월에 신고되어 있는 현재 서울 지역 아파트 실거래 신고량이 전달보다 굉장히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한 9월부터 올해 한 1월 정도까지는 월 평균 서울 신고된 실거래 아파트 거래량이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보시면 3천 건대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2월은 현재 아직 신고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이미 5천 건 신고량이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해제 발표된 송파나 강남구는 지금 2월 월 신고량이 거의 500건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한 100건대 후반, 200건 전후 뭐 이런 정도 신고되던 지역이니까 실제 토어제 해제의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토어제 해제 이후에 강남권이 좀 들썩이고 있는 부분,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가 지금 3번 연속으로 진행이 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조금 좀 안정될 수 있다라는 예상들, 그리고 작년 연말 창구가 닫혔던 대출 시장이 이제 은행권이 새해를 맞으면서 다시 대출을 재개하면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의 거래 상황이나 가격에 영향을 주고 가격이 오르는 만큼 주택담보대출 금액도 잔액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서울에서는 주담대 금액도 좀 늘어나고 이 가계 대출에 대한 관리도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실제 소유자분들이 오는 7월이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는 대출 규제가 또 있다라는 우려들을 하시다 보니까 네. 오히려 더 대출 받기도 더 어려워지고 서울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데 빨리 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안감도 좀 느끼고 계신 게 복합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도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3% 넘게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른 만큼 보유세에 대한 부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보유세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실제로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재산세, 보유세 부담이 오를 좀 커지죠. 수밖에 네. 없는데요. 전국적으로 지금 3.6% 정도 네. 올해 공시가격 안이 이제 오른 것으로 발표가 됐고 4월 말에 이제 확정 공시가 되면 그걸 기준으로 보유세를 통보받게 되실 텐데 서울은 지금 7% 이상 오른 상태입니다. 전국 평균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서 특히 이제 강남, 서초, 송파, 강남 3개 구하고 마포, 용산, 한강변에 있는 주요한 아파트 지역의 공시가격이 한 10% 이상 오른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지역에서는 소위 이제 저희가 국민주택 평형이라고 부르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 형도 보유세가 한 30% 전후로
전년보다는 더 늘어나실 걸로 시뮬레이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유세 부담을 좀 뭐 수백에서 뭐 1,000만 원대까지도 늘게 되시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어서 갖고 계시는 주택의 공시가격 발표된 수치들 뭐 혹시 이의 제기하실 것이 있다면 이번 달에 진행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네. 같고 보유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뭐 세부담을 관리하시는 부분이나 뭐 전체적으로 이제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 관리 이런 것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유세도 잘 챙겨보셔야겠고 올해 이제 주택시장 같은 경우 여전히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높지만 그래도 가격 급상승에 따라서 좀 진입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 시장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제로 최근에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 뭐 추세를 보면 신축 아파트들 지역의 이제 대표적인 아파트들의 가격 강세도 눈에 띄지만 재건축 아파트 지구의 가격 오름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뭐 잘 아시는 강남구의 압구정 아파트 지구라던가 목동의 아파트 지구들 지금 네. 재건축을 좀 활발히 하고 있는 주요 아파트 지구들이나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지역들, 뭐 용산 같은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격이 좀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재건축에 대한 여전히 좀 불안감도 있기는 하지만 새 아파트를 선점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새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저렴하다라든가 확실하다라는 부분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시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동시에 재건축 사업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뭐 사업 기간이 길어진다거나 금융 비용이나 뭐 건설 비용 증가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나서 사업성이 악화된다거나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이나 변수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여전히 좀 투자하시면서도 조심스러운 모습들이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주요 사업장들을 보면 뭐 신통기획을 통과했다거나 재건축 단계가 좀 진행이 됐다거나 해서 호가가 오르는 곳도 있지만 조합원 간의 분쟁이 터졌다거나 시공사와 사업 비용으로 마찰이 생겨서 뭐 소송 같은 분쟁으로 간다거나 상가 조합원들하고 이해관계가 얽혔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면서 좀 소송 같은 분쟁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사업이 좀 중단되기도 하는 뭐 이런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는 사업장들도 있는 만큼 네. 재건축 투자하실 때 좀 너무 장밋빛 전망만 보고 하시기보다는 그런 리스크로 투자 분담금이 더 늘어난다거나 사업성이 안 좋아질 수도 네. 있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살펴보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든 분들이 사실 좋은 입지에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있지만 이 자금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재건축 시장도 선박에 나서주고 있는데 강남 3구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살펴주셨으니까 강북 시장은 최근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강북권 아파트 시장은 강남권에 비해서는 뭐 대출 영향도 많이 받으시고 금리 영향을 받는 실수요자분들이 좀 더 많은 시장이다 보니까 올해 1월 중반부터 강남권이 호가로 들썩일 때에도 별로 변동성을 보이지 않고 좀 약세장이 이어져서 서울 안에서도 강남권의 주요 지역과 강북권 혹은 외곽에 있는 지역들 간의 시장 분위기나 거래 상황들이 굉장히 좀 온도차가 많이 났었고요. 네네. 그런 양상들이 너무 양극화로 굳어지면서 좀 사회적인 불안감이나 문제로까지 좀 이제 인식이 되는 그런 양상으로까지 번지는 상황이었는데 올해 이제 2월, 3월 1분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계절 수요나 이런 학기 전에 이동하는 수요들이 그래도 조금은 움직이면서 네. 작년 4분기보다는 강북권도 좀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둔화되는 양상이기는 합니다. 실제로 직전주에 발표됐던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면 뭐 노원이나 뭐 강북 뭐 도봉 같은 소위 이제 좀 강북의 대표적인 아파트 지구들의 마이너스 변동률도 일단 멈춤으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주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여전히 근데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최근에 아파트 시장의 투자 흐름이 소위 이제 좀 상급지로 이동하고 똘똘한 한 채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들을 보이고 계시다 보니까 강남권이나 한강변 같은 투자 선호자들이 몰려있는 고가 아파트 지역보다는 여전히 좀 어려운 흐름들이 하반기까지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분들이 움직이실 때는 아무래도 뭐 너무 비싼 강남권의 아파트보다는 이런 비강남권의 실수요자분들이 접근하실 만한 아파트를 살펴보실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가격 변동이 크지 않기는 하지만 전세 가격은 그래도 꾸준히 좀 오름세의 흐름을 보이고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세를 계속
이제 거주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대출 규제나 기준금리 인하나 이런 변동성에 맞춰서 좀 내 집 장만을 하실 네네로,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고요. 가격 변동성이 크지는 않아서 뭐 너무 서두르시라는 조언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강남권의 흐름이 만약에 확산이 된다면 비강남권 쪽도 오름세가 당분간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혹시 살펴보시는 아파트에 좀 저평가된 저렴한 물건들이 나온다면 지금 대출 금리나 대출 여력들을 좀 확인해 보시고 내 집 마련이 가능한지 좀 설계를 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조언들도 해주셨는데 그 3기 신도시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 이 정부 들어서 뭐 공급량을 늘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전체적인 공급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새 정부의 공급 계획들은 사실 좀 답보 상태입니다. 계획들이 발표된 부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아시는 것처럼 계획 발표 이후에 토지를 조성하고 토지 수용 등 확보 과정을 거치고 실제 주택을 짓고 공급하는 과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네. 별다른 진척이 되지 않는 발표만 된 사업 계획들이 많아서 전반적으로 이번 정부에서 초반부터 예고했던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는 조금 차질이 있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3기 신도시 본청약 같은 것들은 최근에 이제 하나둘씩 진행이 되고 있어서 네. 굳이 너무 주거 비용이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소요되는 서울을 고집할 게 아니라 좀 가까운 출퇴근이 가능한 경기 지역의 신도시도 좀 분양을 받아볼 의사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3기 신도시 본청약 포기하시는 물량들도 꽤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분양 물량 같은 경우도 강남권이나 한강변 같은 이제 굉장히 좀 투자 인기가 많은 지역들은 경쟁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높게 나오지만 경기나 인천권의 분양 시장에서는 소위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분양가보다 떨어진 분양권들도 있고 네. 가격이 좀 조정되고 있는 곳들도 있어서 주변에 그래도 실거주하실 만한 여건이 되는 지역이면서 가격이 좀 하향 조정된 물건들은 없는지 좀 폭넓게 시야를 넓게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 이후 서울 집값이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점검 들어봤고요. 오늘 이 시간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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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